그러면 심근경색증은 왜 위험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돌아가세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돌아가셨거든. 아직도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가슴이 아프면요, 요즘은 119 쉽게 연락하잖아요. 옛날엔 전화 안 했어요. 가슴 아프면 특히 밤에 많이 아프거든. 그러면 에이, 내일 아침 되면 가지, 이러다가 많이 돌아가셔요. 요즘에 되게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람이 이 돌아가 죽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심근경색증이요, 내가 하는 심장이 안 뛰는 병도 이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 그래서 요즘에 물론 나는 이제 의료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를 해야겠지만, 이 90살 넘고 100살 넘고 하게 되면 이걸로 다들 자연스럽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바꿔주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해야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래서 심근경색증으로 정말 많이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많이 대부분 사세요.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10%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행인 거는 최근 10년간 이 심근경색증 치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거든요. 에크모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실 보조 장치들이 생겨나면서부터 돌아가셔야 환자들이 이제는 안 돌아가셔요.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너무나 다행인 거고, 특히 젊은 분들,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심근경색증이 오거든. 또 젊은 친구들한테 심근경색증이 오게 되면 액티브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후유증도 커요. 근데 이런 장치들이 있으니까 다들 멀쩡하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면 빨리 가라 그러고, 치료는 3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거의 30분 이렇게 바뀌었고, 오는 것도 빨리 와라 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뇌졸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심장 얘기는 끝냈고, 뇌졸중은 이제 머리 혈관이 막히는 건데, 이 뇌졸중이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기저질환이 똑같아요. 동맥경화증입니다. 똑같아.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혈관이 꽉 틀어 막혀서 피가 못 가서 뇌경색, 심근경색증과 똑같죠. 누구는 혈관이 막히다 보면 압력이 세져서 빵 터지는 경우도 있고, 동맥경화증이 심하게 되면 혈관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서 약해져요. 우리 상처들 자꾸 건들면 피나는 것처럼 약해져요. 근데 압력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이게 빵 터져요. 그게 뇌출혈이 됩니다. 그래서 같아요. 원인은 다 동맥경화증이지만 꽉 막혀버렸냐, 터졌냐,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뇌경색을 치료한다고 여기다 혈전 용해제를 쓴다든지, 우리가 요거를 뽑아내기도 하거든요. 미케니컬 스롬벡토미 들어봤을 거예요. 안에 혈전을 들어가서 쏙 뽑아내기도 해요. 하고 나면 잘 터져요. 뇌출혈이 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혈성 변화를 했다 해서 hemorrhagic transformation이 됐다라는 용어로 쓰거든. 이게 다 비슷하니까 그래. 혈관이 비슷한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한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심혈관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심혈관 질환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뭘까요? 1번. 이렇게만 시험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이런 걸 안 내요, 여러분들한테. 자, 당연히 심장이 잘 못 뛰니까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고, 또 부정맥이 생겨서 가슴이 빨리 뛸 수가 있어요.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이 있으면 부정맥을 잘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빨리 뛰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아예 심혈관 질환과 상관없이 그냥 생기는 부정맥도 있어요. 그때도 뛰겠죠. 또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 통증, 배뇨는 대부분 비뇨기기 증상이죠. 그래서 1번 가나 다가 답이 되겠죠. 보통 가슴 통증을 어떤 증상을 호소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일단 증상이 쥐어 짜죠.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죠. 요런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이죠. 으악 하고 쓰러지는 거, 이게 대표적인 그림이고, 그래서 이 협심증 환자, 여러분들 구급차에도 니트로글리세린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다이너마이트에서 만든 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혀 밑에 이렇게 딱 넣고 녹여서 과거부터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대부분 대표적인데 이렇게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환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꽉 누른다. 막 그래가지고 내 가슴에다가 돌을 하나 올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터질 것 같다라기도 하고 모질근하다, 뻐근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그래도 표현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지 실제로 여러분들 출동을 하게 되면요, 가슴이 아파요 라고 해서 갔어. 뭐 어떻게 아파요 라고 하게 되면 아프다니까 왜 자꾸 물어봐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알고 있잖아요. 물어봐야 돼요. 좀 무질근하세요? 무질근하다는 게 어떤 건지는 알아요? 처음 들어봐? 의리하다. 우리하다? 경상도 말로는 우리하다인가? 의리하다. 이 촌놈들. 그래서 이 무질근하다도 표준어예요. 찾아봐요. 사전에 나와요. 그래서 느낌이 여러분들 말에 의리하다 그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근경색증이 있으면 당연히 가슴이 아플 거고 숨도 차고 맥박도 이상할 거고 또 이런 증상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여기가 아파. 나 이거 체한 것 같아. 이 오목가슴이 영 불편해. 라는 분들이 있어요. 밥맛도 없고 또는 식은땀도 나면서 힘이 쭉 빠져요. 그러면 이런 증상만 봐서는 누가 심근경색증인지 알겠어요. 맞죠? 이런 증상들은 실은 비특이적인 거고 이 증상으로 심근경색증을 맞출 수 있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맞출 수 없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루틴으로 이렇게 10년으로 이제 붙여보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고 우리도 붙여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위험인자는요, 동맥경화증을 말하면서 제가 대부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위험인자가 뭐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혈압이요, 고지혈증이요, 당뇨요, 흡연이요. 어떤 걸까요? 그렇지. 이게 요 혈압하고 당뇨는 혈관 내막을 망가뜨리는 거고 고지혈증은 쌓여가는 거고 흡연도 역시 내막을 망가뜨리는 주요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혈압에 대해서 또 배웠죠. 혈압이라는 거는 심장이 빵 쐈죠. 이 짠 혈액이 혈관벽을 탁 치는 압력이 수축기 혈압. 그 다음에 한번 이게 쳤으면 다시 이게 내려가야 될 거잖아요. 기저로. 내려간 기저 혈압이 이제 이완기 혈압. 이게 0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요즘에 뭐 전기차는 전혀 뭐 시동을 안 걸고 있을 때는 멈춰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옛날 우리 그 가솔린 차들은 대부분은 멈춰 있어도 항상 기본은 유지하잖아. 그게 이완기 혈압이라는 거야. 기본을 해주는 거. 근데 이 때리는 압력이 140이 넘어가거나 이 밑에 있는 혈압,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어가게 되면 당신은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상은 얼마인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 120에서 80, 엔드예요. 엔드, 오어가 아니야. 두 개가 다 만족했었을 때 정상 혈압이라고 부르고 이 140이나 90은 오어예요. 둘 중에 하나만 넘어가도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내가 혈압을 쟀는데 135에 95가 나왔어. 그럼 혈압일까? 고혈압? 맞아요. 그렇게 고혈압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120에 80 미만으로 약을 써서 그러면 반드시 정상으로 돌리고 싶어. 이거요. 한때는 근 20년간은 120에 80 미만으로 낮추지 마라 그랬거든요. 원래 120에 80이 정상이긴 하지만 고혈압인 환자를 여기까지 떨치게 되면요, 오히려 합병증이 늘어난다고 돼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떨치니까 어지럽고 여러 가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히려 문제가 되니 적정으로 맞추는 거는 140에 90 미만으로 떨치든지 130에 80 미만으로 떨치든지, 이게 대체로 해왔던 얘기가 근 20년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최근 2, 3년 사이에 깨지기 시작했어. 약물 치료할 때도 이제는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떨쳐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연구. 자, 여러분들이 전부 고혈압 환자라고 하게 되면 약을 줄 거야. 약을 줘서 이쪽은 내가 130이 맞추고 여긴 140이 맞추고 저긴 120이 맞출 거야. 이게 이런 요즘 연구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해요. 중국은 일단 인구수가 많잖아.
그래서 이런 연구하기가 되게 편하대. 근데 우리나라는 말도 안 듣잖아요. 해도 안 듣고 약 먹으라고 그래도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안 먹는 환자도 많고, 어쨌든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120으로 떨쳤더니 옛날에 안 좋다 했는데 더 좋네 라는 결과들이 요즘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점점점 낮춰가는 추세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는요 120에 80 미만으로 떨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40에 90이든지 130에 80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맞춰라고 아직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